베링해는 관광 안내책자에 실리는 일도 없고 해적이 선박을 습격했다는 뉴스에 등장하는 바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의 잠수부를 덮치는 상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바다는 관광객에게도 해적에게도 너무나 가혹하고 지나치게 차갑기 때문입니다. 모험이나 절경을 찾아 나서는 다이버가 베링해까지 찾아오는 일은 사실상 거의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바다에서는 보온성이 뛰어난 드라이 슈트 없이는 동사하기까지 10분도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바다에 사는 상어들조차 평범한 종이 아니라 추위를 좋아하는 특별한 종이죠. 아니면 단지 추위를 견디며 버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건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일이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이 북쪽의 바다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구체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의 끝에 있는 바다의 지리. 예를 들어 유럽의 브뤼셀에서 베링해 서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 아나디리까지 비행하려면 약 7,150km에 이르는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비행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며 실제로는 그런 직항편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애초에 인구가 겨우 15,000명 정도에 불과한 변방의 도시에 머나먼 유럽에서 굳이 볼일을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나디리로 향한다면 어떨까요? 같은 나라 아니라고는 해도 그 사이에는 대륙의 절반에 가까운 거리가 가로놓여 있으며 직선 거리로만 따져도 무려 3,600에서 3,7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문명의 중심에서 철저히 떨어져 있는 바다는 세계를 둘러봐도 베링해 말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게다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반구 쪽과 아메리카 대륙의 서반구 쪽, 이 두 대륙에 동시에 접해 있으면서 태평양과 북극해라는 두 대양의 경계에 자리한 바다는 베링해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유일무이한 바다는 알래스카와 추코트카 반도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남쪽은 알류샨 열도에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서는 베링 해협을 통해 북극해와 이어져 있습니다. 약 26,000년에서 19,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100에서 120m 낮았고 추코트카와 알래스카 사이에는 베링기아라고 불리는 약 4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육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육지 덕분에 추코트카의 일부 원주민들이 아메리카의 알래스카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국가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이미 더 나은 삶을 찾아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 시대에 그런 일방적인 이동이 일어났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빙하가 점차 물러난 뒤의 알래스카가 추코트카보다 기후가 온화하고 야생동물도 풍부해 실제로 더 살기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야생동물의 이동은 거의 대칭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는 매머드, 들소, 말, 사슴 등이 건너갔고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는 일부 사슴과 들소가 되돌아왔으며 여기에 늑대, 불곰, 검치호랑이 그리고 동굴사자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죠. 약 1만 년 전 베링해는 지금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베링해의 면적은 약 230만 제곱킬로미터로 지구에서 가장 넓은 바다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또한 평균 수심 역시 매우 깊어 약 1600m에 이르죠. 게다가 수심 200m의 등심선을 경계로 하여 깊은 바다인 남서부와 얕은 바다인 북동부 이렇게 거의 같은 면적의 두 영역으로 뚜렷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최대 수심은 바다 남쪽에서 기록된 4,151m죠. 이처럼 광대한 해역과 독특한 지리적 조건 그리고 큰 수심 차이가 어우러지면서 매우 혹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의 경계에 놓인 바다. 사실 베링해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그 기후에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위험은 결국 그 혹독한 기후에서 파생된 부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링해 상공에서는 차가운 북극의 한랭 기단과 비교적 따뜻하고 습한 태평양의 기류가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코 우호적이라고 할 수 없는 충돌은 잦은 저기압, 극심한 기온차, 그리고 장기간 이어지는 폭풍으로까지 발전하는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폭풍과 강풍이 이어지는 시간의 길이로 베링해와 견줄 수 있는 곳이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드레이크 해협 정도일 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시기는 겨울로 보통 11월부터 3월 무렵까지가 가장 거칠어지기 쉬운 시기로 알려져 있죠. 이 시기에는 풍속이 초당 30에서 40m에 이르는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파도의 높이 또한 3층에서 5층 건물에 맞먹는 10에서 15m까지 치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파도는 최신식 선박조차 마치 나무 조각처럼 부러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죠. 게다가 이런 사고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선체가 얼음으로 뒤덮이면 무게가 크게 증가하고 조종이 불가능해져 결국 거칠게 날뛰는 파도의 장난감이 되었다가 끝내 침몰하고 맙니다. 게다가 급격한 기온 하강과 함께 수분을 잔뜩 머금은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상황에서는 착빙이 순식간에 진행되어 배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배가 전복되기 전에 얼음을 두드려 깨뜨리려면 승무원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의 노력을 해야 하죠. 그러나 베링해는 너무나도 빠르게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때로는 대응할 시간조차 승무원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극적인 결말은 거의 피할 수 없게 되죠. 얼음. 지구상의 많은 바다와는 달리 베링해는 매년 겨울이 되면 반드시 일부가 얼어붙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온 오늘날에도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온난화의 영향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얼음이 형성되는 기간이 아주 약간 짧아졌다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동부의 얕은 바다에서는 빠르면 9월부터 얼음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어떤 곳에서는 다음해 8월까지도 얼음덩어리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수심 200m 등심선보다 남쪽에서는 얼음의 계절이 훨씬 짧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으로 떠밀려오는 위험한 얼음덩어리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위협이 되는 것은 바다를 뒤덮은 거대한 얼음 평원이 아니라 이동하는 얼음판과 얼음 언덕, 그리고 거대한 얼음덩어리들이죠. 계속 움직이는 얼음은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첫째, 선체를 손상시키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스크루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둘째, 떠다니는 얼음이 폭풍의 파도와 함께 양쪽에서 덮쳐와서 배를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 속에 가두어 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가 갑자기 두꺼운 얼음 평원에 갇혀버려 그 다음에는 선체의 강도가 버텨주기를, 그리고 얼음이 융기하면서 파괴가 일어나지 않기를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해안에 붙어있던 거대한 정착빙이 갑자기 떨어져 나와 배를 덮치는 상황입니다. 바람에 밀린 그 얼음 평원이 배 쪽으로 다가오고 결국 따라잡은 뒤 그대로 짓눌러버리는 것이죠. 이런 얼음은 때로는 쇠빙선조차도 상대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차가운 바다. 보시다시피 베링해의 악몽 같은 환경에서는 아무리 숙련된 선원이라 해도, 아무리 최신식 선박이라 해도 바다로 내던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링해에는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물론 베링해에서 바다에 빠지는 일은 예를 들어 지중해나 카리브해에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따뜻한 바다에서는 조난자가 구조를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 번 들어왔죠. 그러나 베링해에는 그런 여유를 전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링해에 떨어지는 순간 몇 시간이 아니라 처음 몇 분이 곧 목숨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베링해의 수온은 여름에도 섭씨 8도를 넘는 경우가 드물고 겨울에는 북쪽에서 영하 1.5도, 남쪽에서도 기껏해야 영상 3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바닷물이 어는 온도는 영하 1.8도에서 1.9도입니다. 이런 낮은 수온에서는 구명조끼도 거의 의미가 없죠. 몇 분 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요 원인은 저체온증이 진행되기 전에 찾아오는 냉수 쇼크와 급격한 호흡장애 때문입니다. 설령 해안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다 해도 얼음 같은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베링해는 조난자에게 거의 생존의 가능성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목숨을 앗아가는 바다. 솔직히 말해 베링해가 지닌 각각의 혹독한 조건만 놓고 보면 그것이 특별히 드문 일은 아닙니다. 바다는 약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죠.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서는 어디에 위험이 숨어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요. 베링해의 특이함은 온갖 바다의 위험이 이곳에 집약되어 있다는 점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라는 그 두려운 명성은 과거 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수백 수천 명의 선원들의 피로 새겨진 것입니다. 여기서 최근 실제로 일어났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트롤 어선 아크틱 로즈호의 침몰 2001년. 이 미국의 어업 트롤선은 마치 흔적도 없이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 통신은 2001년 4월 프리빌로프 제도 인근 해역에서 저서 어업을 하던 중에 수신되었습니다. 배에는 15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고요. 배의 잔해가 발견된 것은 선박에 장착되어 있던 자동 비상용 비콘이 작동해 선박이 이미 수중에 있다는 신호를 발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무원으로부터의 조난 신호는 단 한 번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조난 신호를 보낼 시간도 여유도 그리고 그것을 보낼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해상에서 수습된 것은 구명조끼를 입은 선장 데이비드 룬달의 시신뿐이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은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수심 130m에서 발견된 잔해의 상태를 바탕으로 조사위원회는 침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30초에서 2분 40초 정도였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급속한 침몰의 원인은 거대한 파도가 선미를 넘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와 모든 구획이 침수되면서 선박이 전복된 것이었습니다. 개잡이 여선 스캔디스 로즈호 사고 2019년. 이 해난 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9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바다 역시 개잡이 여선의 선원들과 함께 자신만의 방식으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하려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7명이 타고 있던 이 배는 알래스카 연안에 있는 스투윅 섬 근처에서 개잡이를 하던 도중 엄청난 폭풍우에 휘말렸습니다. 이번에는 승무원들이 SOS 신호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2명의 승무원이 살아남았죠. 그들은 기적적으로 구명 뗏목 위에서 4시간을 버텨내며 끝내 생還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고의 발단은 개 통발에 형성된 착빙이었고 이어서 갑판이 얼어붙으면서 배가 기울어 결국 전복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착빙이 시작된 뒤 전복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3시간 정도였는데요. 바로 그 시간이 있었기에 선원들은 플랜 B를 준비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선 바르바로사호. 1991년 이 배는 알래스카를 출항한 뒤 세인트 조지 섬 인근 해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출항 보고는 미국 해안경비대에 전달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 통신은 갑자기 완전히 끊어졌죠. 수색이 진행되었지만 시신도 잔해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조난의 원인으로는 폭풍에 의한 전복, 기계적 고장, 항해 실수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선원들을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베링해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배와 사람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힘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바다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려면 공식 통계 자료를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예를 들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베링해는 세계 상업어업 가운데에서도 항상 사망률이 가장 높은 해역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사망률이 높은 것은 개잡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인데요. 산업별 위험도를 비교하려면 사망률이라는 지표, 즉 연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베링해의 개잡이 어업에서 나타난 사망자 수는 연간 10만 명당 약 260명에 달했죠. 예를 들어 같은 시기 미국 전체 노동자의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약 4명이었고 상업어업 전체에서도 약 100명 정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업어업 자체도 매우 위험한 직업이지만 그 중에서도 베링해의 개잡이는 사망률 면에서 단연 두드러집니다. 이처럼 베링해는 모든 장비가 완비된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조차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바다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